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정권은 짧다 이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한 것에 대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물론 6.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맞물리면서 상당히 파장이 큽니다. 당대표직에서 당장 물러나야 한다. 다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청래 대표는 특유의 전법을 구사하고 있죠. 공격을 해놓고 그 공격이 아닌 듯한 발언을 뒤에 하는 그런 전법을 지금 구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 대표가 의원총회 그리고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토론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권은 짧다고 직격을 해놓고 그 후 폭풍이 거세니까 갑자기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단결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퇴 요구 등이 거세지면서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권은 짧다 이 말은 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죠. 그런데 하필 이 시기에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한 것, 이 파장이 거세지니까 정청래 대표가 상당히 당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친청으로 불리우는 그런 일부 의원들이 방언은 하고 있지만 자신을 그동안 감싸오던 유명 유튜버 그리고 유시민 전 장관 이런 사람들이 정 대표 자신을 옹호하지 않거나 또 침묵을 하고 있어서 지금 당장은 상당히 난감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김어준, 최욱 이런 사람들이 등판을 해서 자신을 옹호하고 나선다면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자신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거나 이 정 대표의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 하는 그런 자신의 의지를 보인 것이고 대통령이 별거냐? 나도 한번 이재명과 세게 한번 붙어보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정 대표가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턱 밑에 도전장을 들이밀면서 민주당은 심각한 내전 상황에 내몰리게 됐습니다. 결국 오는 8월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이재명을 끌어내리자 하는 측과 이재명을 지키자 하는 쪽의 한판 승부는 불가피해졌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정 대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자신이 당대표에 재선이 돼서 이재명 대통령과 한판 붙고 이겨서 다음 대통령을 하고 싶다. 이런 것이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자신의 뜻대로 다 되지만은 않습니다. 주말 휴일 조용한 곳에 가서 깊은 명상도 하고 좋은 결론을 내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양봉로의 뉴스 직설입니다. 어차피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다음 당대표에 누가 되느냐 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저기 언론사에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기관 STI 여기에 의뢰를 해서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을 보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여기를 가장 높은 지지를 보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김민석 총리가 34.6% 1등 그리고 그 다음이 정청래 대표가 20.3%입니다.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죠. 그리고 우원식 의장, 전 의장, 송영길 의원, 김용민 의원 등등의 순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민주당 지지층에서만 뭐 선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의원 15%, 또 권리당원 55%, 또 일반 국민 30%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당대표를 뽑을 때는. 여기를 감안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김민석 현 총리가 31.3%가 나왔습니다. 1위로 나왔죠.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18.0%, 우원식 의장이 13%, 송영길 의원이 11.3%, 김용민 의원이 3.8% 순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김민석, 정청래 이 두 사람이 양강으로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두 명을 가상 대결을 붙여보니까 김민석을 선택한 사람이 58.7%였고 정청래가 26.4%였습니다.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또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여기까지 해서 가상 대결을 해보니까
김민석 53.2%, 정청래 23.4% 역시 2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념 성향별로 본 게 좀 재미있는 부분이더라고요. 보수층, 진보층에서는 김민석 총리를 훨씬 높게 택했습니다. 63.9%가 나왔는데 보수층에서 보수층 38.4%가 정청래 현 대표를 꼽았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상당히 좀 이상하죠. 보수층에서는 정청래를 택했고 진보층에서는 김민석을 택했다. 그러면 뭔가 역선택의 가능성이 있다. 역선택을 한 게 아닌가. 보수층에서는 정청래를 시켜야 민주당이 좀 더 망가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역선택을 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도 할 수 있겠습니다.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지금으로 보면 김민석 총리가 압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 오마이뉴스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비공개 의원총회를 가졌죠. 여기에서 일부 의원들이 정청래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6.3 지방선거에 대한 책임론 이것을 거론을 했죠. 특히 그 장철민 의원이 한 말이 상당히 많은 언론을 타고 있던데 장철민 의원이 그래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내용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참패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이 정확히 패배를 예측하면서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루머까지 돌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죠. 어제도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만 최민희 의원, 정청래계죠. 최민희 의원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잖아요. 정원호는 명픽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픽을 했는데 떨어졌다. 그래서 나도 허탈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 그러니까 정청래 및 정청래계에서는 정원호가 떨어져야 이재명 대통령이 힘이 빠진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민희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정원호는 명픽이야. 근데 떨어졌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네. 그러면서 장철민 의원이 오늘이라도 대표적으로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나주화순 쪽에 신정훈 국회의원, 이 신정훈 의원도 광주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경선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왜 경선이 그렇게 불투명해야만 하는지, 왜 깜깜이로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당 지도부의 공천 관리 문제를 거론을 했죠. 이 문제는 송영길 의원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호남에서의 공천, 여기는 폭동 수준의 깜깜이 공천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죠. 이 문제를 신정훈 의원이 또다시 거론한 겁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이 호남에서 정치하는 우리는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민주당이 공천한 기초단체장들이 줄줄이 낙마를 했지 않습니까? 조국혁신당에 지고 무소속에게 지고 하는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정훈 의원이 호남에서 정치하는 우리도 부끄럽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들 이렇게 물러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정 대표는 기자들이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잘 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그냥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나온 뉴스 중에 강준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정청래 대표가 당내 여러 의견을 경청했고 숙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충분히 입장을 정리하고 표명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후폭풍이 하도 거세니까 일단은 뭔가 숙고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재명 정부를 성공하는 정부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책임있는 여당으로서의 목적이다. 이렇게 강 대변인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당대표는 사실은 마이웨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또 광주 5.18 민주묘역을 참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렇게 방명록에 썼던데 정권은 짧다. 이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해놓고 갑자기 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5.18 광주 5.18에 가서 5.18 묘지에 가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언밸런스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겁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인가 아니면 도와주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갑자기 사정이 이렇게 복잡해지니까 정청래 대표가 검찰 뭐 보안수사권 폐지 이런 이야기를 또 페이스북에 올렸던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가 궁지에 몰릴 때일수록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는 그런 감성팔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의원총회 생중계 문제, 의원총회를 생중계하겠다라고 정청래 대표가 밝힌 것에 대해서도 후폭풍이 좀 있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썼죠. 국무회의도 생중계하는데 의원총회는 왜 생중계 안 하냐는 그런 문자가 많다. 당원의 뜻을 받들어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정확하면 어디군요.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건 사실은 당대표의 월권이죠. 의원총회는 원내대표 소관입니다. 당대표는 당대표지 원내대표가 아니에요. 그러면 당대표가 원내대표와 또 원내대표단과 충분한 상의, 수기를 통해서 이런 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결정을 해야지 그걸 해당하는 사람은 원내대표인데 원내대표는 제껴놓고 당대표가 나 의원총회 생중계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웃기는 거죠. 이미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싸움을 걸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생중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재명 대통령도 생중계하는데 나라고 못해? 나도 할 거야 라는 그런 도전장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원총회라는 게 상대당이 들으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율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공개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생중계하니까 나도 할 거야. 이런 것들은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당의 난맥상을 보여줄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의원총회라는 게 어떤 중요한 사안을 놓고 의원들끼리 입을 맞춰가는 과정이잖아요. 당 지도부가 어떤 안을 내놓고 또 어떤 의원이 어떤 안을 내놓고 거기에서 난상 토론을 통해서 어떤 것을 도출해내는 그런 자리인데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한다는 거. 이재명 대통령을 결국 흉내내 보겠다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의원총회장에 가면 평소 말이 없던 의원들도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들은 그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그러니까 비공개된 상태에서 허심탄회하게 어떤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뭐 어떻게 모든 것을 다 그냥 공개하고 뭐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는 의원들은,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의원들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세비 받고 그리고 다 일을 하고 또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걸 다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개하는 게 맞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화장실 간 것은 공개 안 해야 되고 침실에 들어간 것은 공개 안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다 공개해야죠. 공개가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화장실 가는 거 공개 안 하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이 공적인 자리와 사적인 자리가 있는 것이고 공적인 자리라 하더라도 비밀스러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 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아무 상의도 없이 어느 강성당원이 그런 말을 했나 보죠. 야, 국무회의도 공개하는데 왜 의원총회는 공개 안 해? 그러니까 불쑥 그걸 받아가지고 그거 공개하는 거 추진할게요. 이렇게 답변하는 게 맞습니까? 이런 것들은 나는 철삭되는 거라고 봅니다. 조율되지 않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그냥 다 보여주는 것, 이것은 난동 부리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국무회의를 공개하는 것은 그만큼 다 조율된 자리입니다. 어느 정도는. 그렇잖아요. 그때 주제가 정해지고 각 부처는 자기가 보고할 내용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각 부처는 많은 공무원들이 그것을 자료를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발표하고 그러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잘못된 것은 보완하고 이렇게 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의원 150명 모아놓고 생중계를 하면 그게 회의가 되겠습니까?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벼룩이 서말은 데리고 서울을 갈 수 있어도 국회의원이나 기자 3명, 국회의원이나 기자 3명 데리고 서울 못 간다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은 독특한 사람들이고 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난장판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그리고 의원총회가 당장 공개가 되면 어떤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겠습니까? 어제도 그랬듯이 정청래 물러나라. 너 정청래 대통령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또 혹은 6.3 지방선거를 승리라고 말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너 물러나야 돼. 너 다음 당대표 출마하면 안 돼. 라는 그런 강한 이야기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고개 숙이고 듣고 있는 척 하겠죠.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동정론, 여기에 호소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강성 지지자들은 그럴 거 아닙니까? 사랑하고 존경하고 진짜 하늘 같은 우리 당 대표님한테 저것들이 대들고 악쓰고 와 너무너무 슬프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 대표를 옹호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는 걸 노리는 겁니까? 저는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대의민주주의가 뭡니까? 우리가 다 국회의원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구청장, 군수, 시장 안 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나를 대신해서 너희들이 좀 하라. 나 좀 편하게 너희들이 일 좀 똑바로 하란 말이야 하는 건데 일일이 모든 것을 전 국민이 다 간섭하고 감시해야 됩니까? 그들은 그들 일을 알아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빠요. 한가한 국회의원들이나 일 열심히 하란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한테 맡겨줬으면 열심히 자기가 그냥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을 못하면 4년 후에 심판받습니다. 떨어지죠. 그게 대의민주주의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다 간섭해야 돼요. 국회의원이 뭐 하는지 다 알아야 되고 시장 군수가 뭐 하는지 우리가 다 알아야 됩니까? 진짜 솔직히 그거잖아요. 몰라도 되잖아요. 그러나 결과로 보여주는 거죠. 물론 민주주의에서 과정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그 과정이라는 게 의원총회도 있고 세미나도 있고 공청회도 있고 등등등 많은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찬회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모두 다 우리가 보겠다? 그렇게 한가합니까? 다들? 정청래가 뭐 전국 그 공개하면 막 국민들이 다 봅니까? 올산 와서 안 봐요. 더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치권에 대한 모멸감만 더 주게 된단 말이에요. 하여튼 뭐가 이렇게 뭐 저도 뭐 이 긴 소리 짧은 소리 했습니다만 지금도 의총 일부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기자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어느 정도까지 하고 기자들은 자 지금부터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기자들은 나가주십시오. 그러면 나갑니다. 저도 다 국회 출입할 때 해봤어요. 그러면서도 당연히 거기에서는 민감한 이야기도 오가기 때문에 기자들도 거기에 별로 불만 없어요. 중요한 이야기는 자기들끼리 해야죠. 그리고 결론은 나중에 백브리핑이라고 해서 그것은 대개 대변인이 수석 대변인이 기자들을 모아놓고 오늘 의총에서 이러이러한 이야기 나왔어요.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누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라고 백불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백불도 필요 없다. 모두 다 그냥 싹 다 공개하자. 민주당 국회의원 너희들이 정청래라는 나를 공격하는 거 내가 국민들한테 다 보여줄 거야. 그런 동정론을 해보자. 동정론으로 어떤 감성팔이를 해보자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과연 진짜 좋은 것인지 그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 물론 내가 뭐 국회의원도 아닌 내가 의원총회가 공개냐 비공개냐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웃기긴 합니다. 뭐 저희들이 알아서 하면 되죠. 공개를 해도 나쁠 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비공개라고 해서 다 나쁘지도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안별로 이번은 공개로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공개하세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면 공개하겠다. 당원 몇 명 이야기하니까 적극 추진하겠다. 자기 일도 아닌데 월권해 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